태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선진적인 대한민국을 45년 전 후진적인 남조선으로 되돌려 놓은 윤석열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는 중국에서 한국을 한국이라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. 여기에 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, 92년 한중수교 전에 중국의 그 첸지 전 외교부 부장이 이제 방한했는데, 그 당시에 기자회견 때 이 부장의 입에서 한국이란 그 국호 호칭이 나오지 않을까 기자들이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, 끝내 한국이란 그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수교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을 남조선이라 불렀는데, 그 당시에 남조선에 대한 인상, 즉 남조선이란 이미지는 미국의 뭐 괴뢰 나라이고 가난하고 헐벗고, 미국이 마음대로 짓밟고, 이제 백성들은 뭐 인권이 없고, 또 거리에 이제 뭐 시체가 나뒹굴고,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마구 짓밟는 어떤 그런 나라다. 아주 후진적인 나라다. 그래서 정세도 불안하고. 그래서 그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.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,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니까 사회주의 국가 진영들에서 매우 당황했습니다. 그렇게 낙후한 나라가 어떻게 그 국제 잔치인 올림픽을 개최하냐, 이런 의구심이 강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45년 전에는 하면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 계엄령을 많이 선포했죠. 모두 13차례나. 그렇게 해서 그 계엄령이 이제 그 발동될 때마다 국민들은 매우 무섭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엄 발동된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서거 직후에 이제 계엄이 발동됐는데, 그게 45년 전입니다. 근데 그 45년 지난 지금 그 남조선이 아니고 그 아주 뭐 좀 선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, 즉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제 선포했다. 그래서 그 전번 방송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, 호박 쓰고 돼지굴 들어가는 거 아니냐, 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, 어제 또 뭐 대국민 담화라 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또 두 번째로 더 심하게 호박 쓰고 돼지굴 들어가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. 자, 그건 그렇고, 이 한국과 대한민국 이 호칭은 좀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. 어떻게 다르냐? 93년에 제가 그 한국에서 개최한 국제관광 이제 박람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호텔에서 축구 구경을 하게 됐는데, 한국과 이란이 이제 축구 게임을 하는데, 그 당시에는 이 그 한국을 이제 표기할 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. 그때 그래서 한국이라 했어요. 한국과 이란. 이런데 그 후에 이제 뭐 대한민국과 이란 뭐 이렇게 되는데, 요즘엔 전부 그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죠. 한국이라고 표기 안 합니다. 자, 그러면 본래 그 한국 국민들도 한국 또 한국 나라적으로도 그 국가에서 표기할 때는 그냥 한국이라 하는데, 이제 1997년 경제위기 IMF를 슬기로 극복했죠.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이 저마다 그 장롱에서 금부치를 이제 국가에 뭐 바치는 그런 애국심 전 세계에서 이제 바라보고 놀랐죠.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4강 통해서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이란 이 국호 호칭이 전반적으로 이제 널리 퍼진 거 아니냐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자, 그럼 이 한국보다 대한민국이란 이 국호에 대한 호칭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나라에 대한 애국적 자부심입니다. 자부심. 여기다가 이제 참으로 확 퍼부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. 12월 3일 그 계엄령 이제 선포. 본래 그
국제적으로 이제 K-팝이나 무슨 한류나 뭐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뭐 12위요. 그래서 이 그 또 뭐 민주화도 잘 돼 있고 나라 뭐 여러모로 뭐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말미암아 이를 계기로 또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아주 그 불안한 나라로 봅니다. 불확실성 나라, 불안하고 불확실성 나라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래서 그 저는 이 뭐 여러모로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지금 말 많아요.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수습도 안 되고. 근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그 불안한 걸 하나 꼽으라면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사라졌다. 저는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. 왜 이렇게 말하냐? 뭐 군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군대가 사라졌다고 말하냐? 군대라는 것은 이 군이라는 것은 상명하복,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의 숙명이죠. 그래서 그 박정희나 전두환이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실패하면 반해교, 뭐 성공하면 이제 뭐 혁명이요, 이런 명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했죠. 물론 뭐 그 당시에도 반대파가 있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 그 12월 3일 윤석열이 발동한 그 계엄에 비하면 아주 일사불란하다고 말할 수 있죠. 이번에는 하도 어설퍼가지고 몇 시간 만에 실패했는데 실패한 후에 지금까지 뭐 대략 뭐 일주일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의 그 군의 이제 상황을 보면 군 간부들이 나와서 서로 뭐 폭로하고 뭐 자백하고 공개적인 어떤 그 국회 장소나 그렇지 않으면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또 공익제보 뭐 이렇게 뭐 공익제보 이런 걸 통해서 마구 이렇게 폭로하는 거. 저는 이거는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이렇게 말하냐면 조사나 수사나 이런 데서 밝혀도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 군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이 국민들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비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군이 저마다 뭐 서로 폭로하고 이렇게 불안을 하게 만들면 국민들은 그럼 누굴 믿고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킬 거예요?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덜 불안해.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군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에 과연 군대가 있냐? 제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군대, 그 어느 나라나 다 군대 생긴 똑같아요. 그 군대라는 그 숙명은 다 똑같아요. 근데 이렇게 지금 군대 상황이 뭐 혼란해가지고 더구나 이렇게 불안을 뭐 조성한다.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군대뿐만 아니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을 혼란에 지금 밀어넣고 있죠.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저력을 믿습니다. 그 위기 때마다 뭐 IMF 극복도 그렇고 뭐 8년 전에 그 촛불 시위도 그렇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이 슬기롭게 나서서 이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능히 극복해 가지고 다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뭐 후진적인 남조선이 아닌 선진적인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리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